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사 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뉴저지입니다. 우리 이 장로님 또 이렇게 뵙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규재 장로님, 네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내가 또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좀 이 장로님 만나가지고 신앙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 제가 한 달 동안 글을 내보내지 못했어요. 네.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3년 늦가을에 네. 시진핑이 이거 미국을 다니러 온 건지 만 건지 알 수 없게 슬그머니 미국을 왔다 갔어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도 뭐 워싱턴에서 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저쪽 저 플로리다 또 그 텍사스 이런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주 있죠. 네. 거기를 먼저 시진핑이 다녀왔어요. 참 이상한. 이상한 여행이었어요. 그러고서는 또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거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아닙니까? 네. 제일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미워하면서 그렇죠. 싫어하는 주죠. 그렇죠. 딥스테이트 주죠. 예. 거기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은 거기서 만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을 가장 많이 지지한 주였죠. 나는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보통 어려운 게 그 아니죠. 뭐 1억 채나 넘는 그 빈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 예. 뭐 그것뿐 아니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살아날 길을 좀 해볼까. 그가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거를 어떻게 좀 만회해서 경제적으로 살아볼까. 예. 그래서 이제 온 거로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풍겼고 또 그런 얘기들을 안 한 거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장 주목할 만한 네. 아주 이상한 그 행태들이 벌어졌어요. 네. 바이든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한다 소리가 그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제 좀 그만 개입하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참 아주 그런 코미디가 없네.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오. 하고서는 네. 그 괴상한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시진핑이 대답하기를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속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말이거든요. 이게 외교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발표되는 공개적 발언 장소에서 바이든이 그런 말을 하고 시진핑이 그런 대답을 했다. 아주 이게 뭐지? 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개입했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이제 그런 것을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 참. 예, 그리고 시진핑의 그 갑작스런 미국 방문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런 것을 오늘 좀 분석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드디어 딥스테이트에 대한 역사 심판이 있죠. 네. 그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 마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됐는가? 오늘 그 내용을 갖다 좀 분석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딥스테이트가 재판 받을 때가 돼서 언도 심판까지 받으면서 이제 벌 받을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회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 다녀오고서 작년 12월 달, 1월 달 지나면서 실제로 그 재판 결과가
막 속속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발언을요. 예. 어떤 언론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 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아주 세계 최초의 발언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발언을 하려다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방송으로는 좀 했습니다. 네. 한박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금방 이제 영향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행동으로 바로 이러한 혁명 법정이 벌어졌었고, 언도 심판 내렸고, 심판된 대로 앞으로 사태는 이렇게 된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건 또 어떤 건가? 그것이 오늘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실제 그 중요한 그 내용의 해석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글을 써내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거를 써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서 장로님께서 이제 그 보시면서 이끌어 가주세요. 뭔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부터 좀 보시면서 말이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쓰셨네요. 이것은 일반적 외교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주고받을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 그 뭐냐면은 아니 선거에 이제 다시는 개입하지 마시오. 2024년 선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올해 그렇지. 있을 그거 하지 말라. 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언제 우리가 그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뭐 무슨 외교 무대가 뭐 예. 코미디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 외교 무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이 정말 기이한 예. 정치 현상이라고 예, 볼 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대미 통치권 도둑질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20년 미국 대선에 이제 사실 그때 트럼프가 졌지만 예. 양인이 서로 협력한 불법 개입 범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사실은 예. 그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너 알지? 사실은 내가 이겼다는 건 너 알지? 바이든한테 그러고 물러났어요. 예. 그러고 물러났죠. 예. 예. 너 내가 이겼는데 지금 물러나는 거야? 어. 그러고 물러났다고요. 그거하고 맥락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맞다는 얘기가 그게 됐다고 맞다는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자기가 대통령 노릇할 수 있도록 네. 시진핑이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해가지고 네. 그것이 도움이 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네. 바이든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요. 저는 이거를 미국 국민이 이제 그 다 알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난리 났지 않아? 뭐 난리가 나. 지난 3년 동안 네. 바이든이 통치하는 동안 네. 계속해서 그 미국 대선이 네. 불법 선거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트럼프 측에서만 계속 했지. 그 매스컴이나 뭐 그냥 그 매스컴에 속았던 일반 백성들은 그냥 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단순하게 바이든 정치 집단과만 싸운 게 아니라 네. 매스컴 자체를 적으로 삼아서 거기하고 싸웠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그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언제 그렇게 왜? 아, 이거 저는 미국에 계시면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난 잘 모르겠어요. 예. 나는 이쪽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그런 점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텍사스에서
그 불법 이민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죠. 거기 뭐 철조망 치고 난리 났죠. 그렇죠. 텍사스 정부에서 거부하고 주정- 불법 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페더럴에서 그렇죠. 이제 군대를 또 보내고. 예. 원래 이제 연방 정부 쪽에서는 그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는 예. 그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연방군을 갖다가 보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아, 그 그렇지.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쪽이었다고 연방군이. 그거를 주 방위군들이 텍사스주의 명령을 받고서 거기 파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철조망을 갖다 다 쳐버리고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다고. 그래서 연방군하고 이제 충돌 위기가 벌어졌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이든 쪽에서 명령을 내렸죠. 그 불법이다. 연방군은 걔네들 그 못하도록 주 방위군을 물리치라고. 그래서 주 방위군 너들 이틀 내에 물러가. 이러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더니 주 정부에서 즉각 바이든이 이틀 내에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그 받자마자 즉각 우리 이거 거부한다 그래버렸어요. 안 물러간 거지. 뭐. 지금 대치 상황이겠네. 그렇죠. 대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부하면서 실제로 바이든이 명령 내린 것이 당신의 행정명령보다도 더 상위법인 네. 헌법과 비교할 때 네.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거냐? 네. 아니면 주 방위군이 가서 불법 이민을 막은 것이 헌법하고 맞는 거냐?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실제로 판단을 좀 해보라. 셀폰 좀 주세요. 네네. 그렇게 다투었잖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되니까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오. 25개 주나 되는 주 있죠. 네네. 주 정부 쪽에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텍사스 주 행동이 바이든의 행정명령보다도 헌법의 합법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텍사스를 돕겠다. 잘못하면 남북전쟁 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란이 안 일어나느냐 이런. 50개 중에서 25개 주가 딱 갈라지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 있죠. 예. 그쪽에서 또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네. 쪽으로. 예. 이게 텍사스가 옳았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7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예비 병력을 다른 주에서 예. 텍사스 주로 보냈다니까. 특히 그 트럭커들 있죠. 예. 온 미국 그 50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럭커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간 거야. 근데 왜 트럭커들이 트럼프 편을 그렇게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왜? 이 트럭커들은요, 결국 자기네들 트럭을 이용하는 미국 내 공장, 제조업자들, 시장과 시장, 그 유통관계 있잖아요. 그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과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이게 살거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통치했을 때는 그게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거야. 근데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그게 다 죽어버렸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트럭커들은 일단 자기네들 사업 이익 때문에도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면은 자기들의 사업 이익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다른 하나는 모든 줄을 꿰뚫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 쪽 네. 이쪽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 특권층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네. 그리고 트럭커들은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우범자들 또는 그 노동 파업쟁이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트럭커들 자신들도 노동 파업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깔려 있는 노동 파업 투쟁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트럭커들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범자들을 양산해내고 그리고 미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있잖아요. 그거를 파괴하는 고의적인 그런 그 정치 활동 거기에 가담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표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트럭커들이 가장 예민하게 국민들 레벨에서는요. 예민하게 그걸 자기들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트럭커들은 다 누굽니까? 다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의 법적인 보호 아래서 자기 총을 사용해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 있지? 그쪽으로 되게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운동자라고 군부 출신인데다가 총 잘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법제도 보호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무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범자들, 갱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무기든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제일 예민해요. 어느 주 어느 길로 가면은 어떤 단체가 우리를 괴롭히기가 쉽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트럭커들끼리 어떻게 조를 짜가지고 상대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찰 이상으로 예민해요. 국가 안보 내지는 이 국가 자체의 그 안정된 사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바이든, 트럼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 얘기는 그렇고요. 여기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일방적인 외교 행사라고 볼 수가 없고 사실 외교 행사에서는 정말 그 말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는 의중을 숨기고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자신의 범죄를 당사국간의 피고로 끌려와서 자기가 아닌 타의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 다 시진핑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건 꼭 같이 이게 꼭 정말 그래서 바이든이 두 놈에게 끌어다가 대중 앞에 세우고 자 얘기했마 꼭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23년 늦가을에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 바이든하고 시진핑 끌어다 놓고 이건 외교 회담이 아니라 재판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발언을 통해서 양자 바이든과 그 시진핑의 선거 개입 그 범죄인데 그게 국제 범죄야. 왜냐하면 국제적인 힘을 끌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여한 중공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군사력이 아닌 방법으로 침략한 거나 다름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통치권자를 불법 개입을 통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꿔치기 해서 들어간 바이든은 중공에게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거지.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이든 입으로 시진핑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강요된 고백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자리였다. 그게 외교회담 자리는 아니지. 그렇죠. 이것을 말하자면 텍사스 정부에서도 본 거야. 아, 저것도 끝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텍사스 정부 쪽 그러면 우리가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는 이것들 막아도 되겠다. 그렇죠. 이게 바이든이 무슨 명령 내려가지고 지가 까불어도 이제 바이든 내쳐버리고 말 들 필요 없지. 그러니까 텍사스 행동도 그래서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만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이제 이 불법 이민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도 바이든이 이걸 갖다가 연방군 힘을 가지고서 압력을 주는 것은 이미 틀렸다. 그렇다면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이제는 바이든의 정치력을 이제는 무시하면서 이 텍사스를 지키자 이렇게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러시아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평가를 했지만은 야 이거 미국 내전 벌어진다. 또는 러시아는 뭐라고 했냐면은 텍사스 인민공화국이 생기게 생겼다. 이래 있다고.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나라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미국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그걸 반대하는 주가 생겼으니까 그럼 공산주의 나라가 생기게 생겼네 하고서는 비웃으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비웃었다고요? 러시아 메드베제프라고는 전 대통령. 네, 메드베제프. 그것도 사실상 푸틴의 입이죠. 대변인이나 다름없어요. 빈정거린 거네. 예.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그거는 사실은 예. 푸틴은 바이든을 빈정거리고 싶은 거지. 예. 그렇지. 푸틴은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이게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느낌.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얘기합시다. 그 바이든 있잖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관계, 그 다음에 푸틴과 트럼프 관계, 푸틴과 바이든 관계 있죠. 네. 그게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편을 들죠, 푸틴이. 그리고 트럼프 힘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무리하게 많이 벌렸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그 푸틴이 그 트럼프를 아주 그 부담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는 점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러시아 대국주의, 제국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대국. 러시아는 강한 나라야, 대국이야, 까불지 말고 내 말대로 이런 거 있죠. 사실 시진핑도 그러고 싶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는 잘 안 맞아. 푸틴이. 예, 이제 그건 따로 좀 얘기합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러시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만큼 그 텍사스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텍사스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왜 미국에서 연방 탈퇴하냐? 바이든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바이든 탄핵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에서 같은 라인에서 주 정부 레벨에서 그런 걸 발표하는 주들이 한 25개 주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들이 같이 또 그 발표를 막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목사님한테 하겠는데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진짜 그 뭐 꾸지람들은 애들이 말이야 저희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뭐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둘이 이제 담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다 이거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뒤에 정말 딥스테이트라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하다가 상대방한테 이제 잡히고 그렇지.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예. 꼼짝없이 이제 이렇게 항복한 거다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텍사스 사람들이나 미국 국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유, 거기에서야 아는 정도가 아니지. 알아요? 아예 자기들이 적이라고 보죠. 딥스테이트라는 딥스테이트를. 그 존재라는 즉 게 글로벌리스트들. 걔네들은 자기네 모습을 안 드러내고서 뒤에서 다 조종한 놈들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조종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번 2020년 미국 선거 있죠. 거기에 바이든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 딥스테이트가 우리나라 통치권을 훔쳐가는구나. 네. 예, 선거 도둑질을 통해서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이런 짓을 쟤네들이 저지르고 있구나. 그거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 예, 그러고서 우리나라 하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미국에서 실천한 거죠. 솔직히 이제 걔네들이 그 선거로 각 나라마다 심지어 미국까지 바꿔치기 하고 예.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한 폐렴 일으켜가지고 사실 노인네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한 많이 폐렴으로. 죽어요. 그런 한국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예. 하여튼 내 친구 미국의 그 파트너 미국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백신 맞은 사람들 퍽퍽 죽어요. 통계 숫자를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완전히 딥스테이트 마음대로 하는구나.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그렇지. 살리고 이 나라 뭐 대통령 바꾸는 것 마음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이겼는데 찍어 눌러가지고 야 너 나가 그러고 또 범죄자를 몰아가지고 탄핵하고 나 그랬을 때는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졌구나 졌어 그렇게 생각했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목사님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승리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이제는 그 트럼프가 이건 뭐 얼마 안 됐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발표를 한 정도냐면은 바이든과 그와 함께하는 정치 그룹은 이제는 해임돼야 한다. 해임이라는 말,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해임돼야 된다. 해임되어야 하고 네. 이제는 해임되게 되어 있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 선언을 한 거라고 그거는. 이제는 이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트럼프 진영이 그만한 정치력을 준비했고 안보상의 모든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바이든이 행정상으로는 미 국방부와 CIA 이런 것을 장악하고 바이든 명령이 시행되는 것 같아도 네.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는 미 군사력, 그 다음에 CIA 이런 쪽도 전부 이제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장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바이든의 딥스테이트 정치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는 도려낼 만큼 이제는 준비가 됐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 머리에 있는 세력이 있죠. 이것은 이제 싹쓸이 할 만큼 정리가 됐고 밑에서 엘리트 하면서 그 심부름 노릇하고 특권층 노릇 했던 자들 있죠. 걔들의 돈주머니, 그 다음에 걔들의 모든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의 그 포스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갈아치우는 거. 이런 것이 거의 이전의 힘을 마비할 정도로다가 정리가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달리 말하면은 그동안 이 딥스테이트가 숨겨놓고 있는 힘이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핵가방 있죠. 핵탄추. 네. 그거를 따로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불법이거든. 키신저 그룹이 있을 때 그런 걸 따로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딥스테이트가 따로 가지고 있어. 야,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 안 듣잖아요. 네. 특히 트럼프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딥스테이트를 다 갈아치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상대해? 그럼 너부터 죽어. 첫째는 이제 암살 협박도 하고 암살. 또 암살 시도도 하고. 뭐 지금 탄핵한다고. 응.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저들 정치 놀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탄핵하거나 말거나 이제 자기는 자기 길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한국 죽고 뭐 LA 죽일까? 아니면 한국 죽이고 저 뉴욕 죽일까? 어떡하려나? 그러다가 그래도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 하나를 날릴까?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 그거예요. 이놈들이. 그런 협박이 아니고서는 트럼프가 그만큼 그 자기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 대통령 선거 때에 그때 분명히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는 거, 부정 개입하는 거, 시진핑이 하는 거, 문재인이 하는 거 다 찍어놓고 다 증거 잡고 있었거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다 채서 그 사정 처리 왜 안 해요? 그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트럼프가 협박을 사실상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힘을 예. 가진 사람이 저 정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걔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결단 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이미 이제 그것이 네. 이 딥스테이트 쪽에서는 그런 협박 무기 있죠. 네. 이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좋은 얘기네. 그게 뭐냐면은 이 시진핑 방문하고서 미국 방문하고서 아 이게 진짜 이 트럼프에 의한 재판 자리였다 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딥스테이트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키신저 죽었다고 하는 사망 선고예요. 그걸 딥스테이트가 했다고. 바이든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근데 죽은 걸 또 안 죽은 걸로 이렇게 끌었다가 나중에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아니, 걔들은 원래가 네. 키신저가 정말 죽었어도 죽었어도. 키신저의 정치 기능은 네. 필요하잖아요, 저들이. 그렇죠. 그러면 안 죽은 걸로 하죠, 걔들은. 그래. 그래가지고 더블맨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키신저 정치 효력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기능 그걸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키신저 같이 생긴 모습 나와가지고 어쩌고서 이런 발언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 이제 키신저 노릇을 하게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키신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키신저라고 할지라도 키신저가 죽었다고 하는 사망 선고 있지 않습니까? 키신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주들 세력을 위해서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렇죠. 죽어도 죽지 않은 걸로 걔네들은 꾸며요, 진짜. 그것이 현대 정치야. 그래서 이러한 그 더블맨 정치 아니면 가짜 인간 나와서 정치하는 거 있죠. 그걸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잖아.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바이든도 그렇잖아요. 바이든도 사실은 그런 인간일 수가 있죠. 지금도 뭐 오바마 살았다고 하는데 오바마가 뭐 여기저기서 홍길동 같이 나타나가지고 오바마가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더블맨이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오바마도. 힐러리는 안 나타나. 아, 힐러리는 요새 이제 안 나타나요. 오바마도 요새는 뭐 덜 나타나지. 거의 안 나타나지 오바마도. 근데 참 괴상한 시대 이게 그러니까 그 키신저 사망 선고는요. 실제로 키신저가 죽었다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걔들은 원래가 키신저 정치 기능이 필요하면은 절대로 죽은 걸로 발표 안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 활동하게 해요. 그래서 키신저 입을 통해서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 발표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기는 조금 우스우니까 좀 저들끼리는 알 거 아니에요. 키신저 죽은 거. 그런데 그거 사실 나타나봐. 아니에요? 중국 방문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요? 아직도 키신저가 그런 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망 선고 시켜라. 했다, 이제 저 그럼- 키신저 살아 있는 걸로 하면은 남아 있는 이 바이든 그 무리들 있죠. 입장 난처 같은 그 저기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키신저 패거리하고 그 바이든 패거리하고 뭐 바이든이라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제 전시한 그 세력 안에서 그 바이든을 밀어주는 패거리 있죠. 이거하고 키신저 패거리하고 갈라진 거야. 저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신저 그러면 이제 그만해라 그랬어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2번이나 그걸 발표했어. 네. 그리고 막 그 제렌스키 있지. 그 아주 낙박사를 주면서 그랬거든. 그거 왜 그만하라고 그랬을까? 이제는 이 전쟁을 해봐야 득이 없다. 득이 없다가 아니라 파괴적으로 패배한 것이 다 드러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가 제렌스키를 이렇게 몰아주고 전쟁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들키고 말았다 이거야. 너 제렌스키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라 이거야. 들킨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야. 저들이 본색이 다 드러났어. 그 푸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전쟁 끝내라. 그러고 끝내게 하는데 그거 끝내지 않겠다고 생긴 딥스테이트 패거리가 따로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이든을 앞서가지고 그 싸움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도 질질 끌어왔었고. 나는 그놈들이 그 군산복합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묵일수록 자기는 무기는 계속 팔아먹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면 장사가 끝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놈들이나 계속하지. 근데 그 장사도 끝나버린 거야 지금. 그래요? 예. 왜냐? 우크라이나, 가자 이런 전쟁이 있죠. 여기서는 어쨌든 핵무기보다도 재래전 전쟁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미국 무기고가 텅텅 비었어. 그래요. 그리고 무기상들의 무기상이 아니라 그 무기 금융왕들이 있죠. 그 회사들 이것들이 다 쫄딱 망했어.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네. 어느샌지 모르게 금융왕들의 가장 막강한 힘은 무기 회사에서 다 나온 건데
네. 무기 회사에 무기 회사 제작 기능이 있지. 네. 첨단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래전 무기 기술, 이런 것들이 어느샌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요? 넘어가면서 그 무기 회사들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하면서 재래전 무기 창고 있지. 그것도 통통 비게 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면서 그것이 없어졌어 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러면 그 힘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빼돌렸냐? 그게 한국 방위산업 무기가 이에요. 오. 한국 방위산업 무기가 지금 막 붕붕 뜨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나서만 그런 게 아니구만. 그게 아니죠. 아유,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잠깐 사이에 그 최고 첨단 과학 무기들이 그냥 척척척척 한국에서는 뭐 갖다 맞춘 거 같이 탁탁 만들어내잖아요. 기적과 같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이 그렇게 모든 무기 산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이든이 방방 뛰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우리 무기 회사는 다 망하고 한국 무기 회사는 흥하고 그 한국 무기 회사가 그러면 우리 딥스테이트한테 무기를 주면 좋은데 우리한테 안 주고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겠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한국 무기 회사들 다 들어와라. 우리가 혜택을 준다. 해놓고 네.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 완전히 미국 금융 그 왕들의 무기 회사 있죠. 그쪽에다가 특혜를 다 주고 한국 그 투자해가지고 새로 세운 회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미국 금융회사들 무기 회사 있지. 그거하고 어떤 관련을 안 맺으면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잖아. 왜 벌어졌겠어요?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무슨 이재용이나 뭐 이런 데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저항하고 싸울 수 있었느냐? 그러면 딥스테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밀어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 딥스테이트 힘이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다 넘어온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고 그 결과 키신저 사망 선고 그거를 바이든 쪽에서 내리면서 어떻게 나갔냐면은 그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도 키신저 쪽 주장을 하는 자들 있지. 그걸 갖다 막 때려 부시고서라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질질 끌고 가자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키신저 사망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걔들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천재적인 딥스테이트의 전략사령부 있지. 그건 다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 수준의 어리석고 옐런 그 재무장관 있지. 그 할망구 그런 것들이 아주 못난 사고방식 있지. 이거밖에 전략이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예.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딥스테이트 이제 망했다 싶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저것들은 우리를 맞상대할 수 있는 힘은 다 잃었고 핵가방 훔쳐가지고 가져간 거 있지. 그것도 이제 쟤들이 마음대로 다루지 못할 만큼 우주군 사령부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 있게 바이든과 그 무리들은 이제는 해임시켜야 된다. 해임된다. 이러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이 그 좀 어떻게 그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음이 이쯤 됐으면은 그 뭐 이제 바이든한테서 이제 떠난 거고, 예? 예. 이건 뭐 100% 트럼프가 이제 자신 있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방법이 저쪽 애들은 방법이 트럼프를 갖다가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남은 게 바로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터크 칼슨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이놈들은 승리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지. 이제 국민들이 다 뒤집어진다고. 그럼요. 그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그 안 되는 건데 그 뭐 지금 얘기로는 뭐 트럼프를 아니죠 바이든을 해임시켜야 된다 막 이러고 예. 있는데 예. 이제 말이 그렇지 이제 뭐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선언한 것은 네. 그 11월 5일에 선거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해임시키는 쪽으로 사실 탄핵시킨다는 거죠. 네. 뭐 탄핵 발의는 벌써 국회에서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상원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상원한테 압력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음. 국민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텍사스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 그거를 보여준 거죠. 보여주면서 더 이상 탄핵을 미루지 말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의지는 확실하게 표현이 된 거야. 11월 5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지금 미국이 이대로 가면은 가자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미국이 있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걸 받아 안고서야 쟤네들한테 우리가 권력을 인수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게. 또 더군다나 얘들은 지금 이 두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에서 비상계엄을 발표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미국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 있죠. 바이든 쪽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물론 이제 11월 5일 선거까지 내전 상태로 가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서 무사히 선거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미 이 바이든 쪽은 벌써 우리는 그 선거를 치르면 패배한다는 걸 민주당 자체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심정이 다 트럼프 쪽으로 갔다는 걸 인정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무사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쟤네들은 절치부심 트럼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 아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 있거든.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전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벌써 주방위군, 그리고 미국의 전체 그 예비군, 이 사람들이 다 트럼프한테 돌아섰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같이 미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두시면 안 되는데. 그럼요. 아니 트럼프를 죽이고 살리고를 저놈들이 마음대로 못하지. 못하죠. 그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미 그래서 난 트럼프는 예. 그 개인이 위대한 영웅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을 트럼프도 그 트럼프의 어떤 정체적인 큰 개혁의 바람, 한 거대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끌고 한 트럼프가 하는 일도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걸 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하늘로 아예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전부가 두려워서 덜덜 떨었다고. 이제 그 부활하는 특이한 현상. 그것 때문에 그 두 증인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14장에 14만 4천의 그 거대한 제사장 대행진 군단이 등장해. 그래가지고 계시록 14장에 그 흰옷을 입은 네. 그네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파해요. 다시 전파하면서 만약에 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망한다. 이 세 가지 정의로운 질서, 심판을 발표를 해요. 그 14만 4천의 대군단이.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 운동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보고 전 세계가 트럼프 개혁 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있잖아요. 그것의 예비적인 단계라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새로운 복음 운동, 기독교 복음 운동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럽에서 식민 제국주의의 타락을 보였던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원래 크리스천 제1세대 있죠. 그 사람들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등장한다 이거지. 네.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안에 갇힌 종교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도 그렇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 지성, 자유의지,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개인적인 단위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적인 의식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요, 사실 요새 미국이 이제 예수 믿다가 잘못 믿고 딥스테이트 받아들여서 타락한 사회가 됐다가 트럼프 등장과 더불어서 다시 예수를 믿는 문화, 신앙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선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곳 있죠. 거기까지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위력, 착한 권위, 그것이 막 설득력 있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설득력 있죠. 한국은 어디서도 지금 환영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 예수와 더불어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국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대로 예수를 가르치면 대환영이죠. 어디서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하는 거 있지.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이제 이슬람 문화권 이런 데죠. 이런 데조차도 이제는 위축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나라조차도 그런 것은 다 위축돼 버려. 위축되고 일단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앙의 자유, 네. 이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 재판을 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에 이러한 문화 물결, 이런 선교 물결, 이러한 국가를 다시 재생시키는 물결, 이런 것이 터져 나간다고 봅니다. 예. 이제 목사님 오늘은 이만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할 얘기를 좀 남겨놓으셔야지. 그래야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그 전 세계를 일깨우는 물결이 어떻게 트럼프 정치 영향으로 예. 터져 나갔죠. 이제 뭐 미국에 왔으니까 트럼프 얘기 좀 많이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끝낼까요? 예. 장로님께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저희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그들이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준비시키고 계신 것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정말 이러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를 잘 지낼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